네, 수능 특강 라이트 14강 순서 추론입니다. 순서 추론은 주어진 문장 이후에 A, B, C의 순서를 맞추는 유형이죠.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유형인데, 이 문제를 변형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연결사가 2개 이상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연결사 추론, 그리고 그 글 자체의 논리성을 이용해서 또 다른 주어진 문장을 삽입하는 문장 삽입 유형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유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순서 추론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그 얘기를 다르게 바꿔서 주제라든지 제목, 그리고 어법, 어휘로 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순서 추론으로 내용 자체가 어렵지만 이 문제를 갖고 빈칸 추론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수능 특강 라이트에 있는 이 교재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빈칸 추론이라든지 어휘 어법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바로 future proof jo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줄에 있는 proof란 단어는 원래 증명하다라는 뜻이나 풀다, 증명, 증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그 명사에 관련돼서 그 명사를 막아주는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총알을 뜻하는 bullet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총알을 막아주는 거니까 방탄이 되죠. fire 불을 내게 되면 불을 막아주니까 방화벽과 같은 방화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future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래를 막아준다는 거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직업이 사라지는 세상이다. 직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에서 미래를 막아줄 수 있는,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이런 의미의 future proof jobs라고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장 들어가 볼까요? There are some future proof jobs that cannot be done by machines or outsourced to cheaper labor. 관계대명사 대절이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병렬 구조 5월이 나옵니다. 첫 번째 ED와 두 번째 ED를 각각 엮어봤는데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아웃소스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위탁하다라는 뜻이에요.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게 아웃소싱 혹은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정해진 금액 안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 이런 걸 위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소풍할 때 같이 따라가지 않죠. 졸업식 날 와갖고 꽃다발 주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회사 안에서 하는 게 100만원이라면 아웃소싱을 하면 80만원, 70만원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값싸게 고용하는 형태죠. 경비업체라든지 청소업체가 대표적인 위탁인데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돌아옵니다. be done by a machine, 기계에 의해서 되어질 수 없거나 혹은 cheaper labor, 더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소싱, 즉 외부에 위탁되어질 수 없는 몇 가지 미래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직업들이 존재한답니다. 두 번째 줄, these include, 이런 것들은 포함해요. what they called, 그들이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call high-tech jobs such as nursing or teaching, 가르치는 거라든지 nursing, 육아, 타가와 같은 높은 터치의 직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hich involves high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이것들은 매우 높은 감성적인 지능 이런 것들을 수반하고 있는 직업들인 것이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지성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특히 감성적 지성이잖아요.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막 상처 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 맥락입니다. They also include occupation, 이때는 이런 직업들도 포함되는데요. that involve application, creativity, and imagination. 이 글에선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하이 터치, 사람만 할 수 있는,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나 양육. 두 번째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future proof job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But Richard Florida. 우리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근데 The Rise of Creative Class. Creative Class, 즉 창의적인 계층의 상승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리처드 플로리다가 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직업들은 don't work just anywhere.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무 데서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적혀있죠. 선생님은 저 이 work란 단어를 일하다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이때는 직업이 효과가 있다, 작동한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work가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을 텐데 그 목적어가 없고요. 주어가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이 일한다는 게 의미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직업이 어디에서 통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don't work just anywhere. 단순히 아무 데서나 통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 위에서 future proof job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 직업들이 통하는 장소, 즉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도시를 갑시다. Cities become attractive. 도시는 매력적이 되죠. The right brain executive and innovators. 자, 이 단어는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right brain은 우뇌예요. 우뇌. 우뇌는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강하다 그래서 이쪽은 창의적인 뇌를 보통 우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창의적이고 또 상상력이 좋은 executive.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직업을 만들고 혹은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죠. 그리고 innovator, 혁신가. 누구예요? 애플의 누구 아저씨? 짭스 아저씨. 이런 아저씨가 innovator죠. When they score highly on the 3T's. 그들이 어디에서 점수가 높으냐면 3점짜리 3 T's, 세 가지의 T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이 when을 관계부사가 아닌 보라색, 부사절로 했는데요. 그들이 점수가 높은 세 가지 T에서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곳인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도시를 막 끌어들인다는 거죠. 도시가. 그런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도시가 끌어들이지 시골이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시골은 anywhere. 어촌마을 anywhere. 오케이? 하지만 우리나라 판교 신도시 그런 데 있는 IT 융합,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마구마구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3T가 뭔지 볼까요? Technology, 기술, Talent, 재능, Tolerance, 마지막은 인내 내지는 관용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World Class Research Facility, 세계급의 연구하는 단지와의 가까움을 뜻하게 되죠. 뭐 아무래도 가까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Talent is gathering the bright, like-minded people from varied background. 다양한 배경에서 온 같은 마음의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뜻하고요. And tolerance는 open, progressive culture that embraces outsiders and difference. 차이점과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열려 있으면서도 또 진보적인 문화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사실 좀 중구난방이에요. 도시를 강조한 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미래에도 통하는 직업을 강조하는 글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엔 이 포인트, 이 중간에 있는 부분, 도시에 방점을 찍었다. 도시가 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도 통하는 직업, 여러분 위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죠? 영어를 옛날에는 정말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사는 세상이 됐지만 지금은 영어도 잘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순특강 라이트 지문 읽다 보면 막 재미없는 글도 있고 뭐 내신 대비하다 보면 영어가 막 정말 영어 폭파시키고 싶고 미국 공격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럼 빨갱이고요. 그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겨나가시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번 갑니다. 순서 추론 두 번째 문제는 14강의 두 번째 문제는 장미꽃 한 다발 그대에게 근데 잘못된 사람에게 라는 것이죠. 선물도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맥락인데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you are invited to the party. 너가 생일 파티에 초청됐다고 생각해보자. One of your work colleagues as a present. 그리고 선물로서 전치사구 묶어두시고요. You bring her, 그녀에게 a bouquet of roses. 장미 한 다발을 선물로 가져왔다. 자, 물론 이제 장미인데 어떤 장미일까요? 장미 한 다발입니다. 그리고 동료인데요. 이게 남자 동료인지 여자 동료인지 나와있지 않지만 맥락을 잘 보자는 거죠.
Merely imagine this right now. 이것을 상상하는 것은 make us feel, 우리로 하여금 uncomfortable, 불편하게 우리를 느끼게끔 만들어준다. 왜 그럴까? 장미는 꽃이고 좋게 보이고 냄새도 좋다. 그리고 그것은 as nice as a sunflower, 해바라기만큼이나 좋다. 실제로. 하지만 reaction of the receiver,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괄호친 거는 of those witness the gift, 그 선물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will certainly be very different, 매우 상당히 다를 것이다. The reason why, 관계부사 why는 이렇게 여기까지, 관계부사 why는 앞에 있는 reaso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죠. why라는 단어는 왜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why라는 개념이 왜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the reason이 됩니다. 이 단어를 관계부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순간 이때는 왜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관계부사의 특징이죠. 앞에는 이유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뒷문장, 즉 y 플러스 돼 있을 때는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문장으로 돌아보시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느끼겠죠. 뭘 느낄까요? Feel uncomfortable with roses as gift. 선물로서 해바라기가 아니라 장미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It's the meaning they convey in this context. 이 맥락상에서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동사 is 나왔고요. They convey in this context. 맥락으로 관계사입니다. This context의 별표. 이러한 맥락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낸다면 한국말로 쓰는 서술형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이 뭡니까? 동료의 생일 파티에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 이런 것이죠. Roses stand for romance and love. 장미는 stand for, 상징합니다. 로맨스와 사랑을. 그리고 a sunflower in contrast. 반면 해바라기는 stand for happiness, 행복을 상징하죠. 그 두 장미들과 sunflower, 이 두 가지는 대의가 돼서 묶어둘 수 있겠는데요. 각각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는 determine the perceived value in a given context. 동사로 determine 나왔고요. 이 부분을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칠을 해보고 싶네요. 자, 빈칸감입니다. 주어진 맥락에서 인식된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분을 가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빈칸 추론으로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어렵겠죠?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른 가치,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의미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지만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원래 신발은 선물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아빠가 너한테, 엄마가 너한테 선물 사줄 수 있죠. 하지만 연인끼리 신발 사주지 말라는 얘기 합니다. 왜? 그거 신고 도망간다고. 그죠? If your colleague is happily married, 네 동료가 만약에 행복하게 결혼한 상태야. 근데 그녀에게 장미를 준다는 것 자체는 적어도 at the very least, 적어도 embarrassment. 어떤 단어예요? embarrassment. S 2개 쓰고 R 2개 쓰고 M 2개 쓰고 얼마나 당혹하니까 그러겠어요. embarrassment인 거죠. 적어도 당혹함은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그녀에게 장미를 주는 것은 결혼해갖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니면 혹은 동료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장미꽃을 쓱 준다. 이거 뭐예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러긴, 축하해. 근데 장미는 안 고르는 게 좋다. 맥락상 봤습니다. 14강의 2번이었습니다. 자, 내용 잘 보셨죠?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가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중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50분 동안 수업 듣는지 아세요? 45분이 여러분의 집중력이거든요. 중학교 때는 45분 수업했죠? 중학생의 집중력이 40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5분은 뭘까요? 수업 준비하는 시간, 책 읽고, 책 펴고, 화장실 늦게 갔다 오네. 선생님들이 자, 책 펴라, 몇 페이지 하는 시간이에요. 맨 마지막에 한 1, 2분은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다 수업을 랩업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포함해서 45분, 50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이 글에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a race car driver. 두 번째 종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every actor. 그래서 두 가지의 소재가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둘을 합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능력을 갖고 있다, 좀 예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쪽 부분에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글이 됩니다. 빈칸으로 만약에 나오면 두 가지 예시의 공통점을 찾는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 문장으로는 이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앞에 있는 a few people, 이 문장에 만약에 few를 many로 바꾼다든가 혹은 빈칸을 few people로 넣을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했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Most people, 대부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have a relatively short attention span, 보통은 상대적으로 짧은 집중력을 갖고 있답니다. span이란 단어는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span은 이렇게 한 뼘이란 뜻이에요. 뼘. 한 뼘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life span 이렇게 쓰면 수명이란 뜻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attention span이라고 쓰게 되면 집중력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상대적으로 짧은 게 대부분의 사람이지만, 자, 이 글 잘 읽어봐야 됩니다. A few people.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have the ability to concentrate,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To concentrate for long periods of time,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longer than their physical bodies can tolerate, 그들의 신체적인 힘이 몸이 tolerate,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때때로는 더 길게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속할까요? 이제 첫 번째 예시입니다. A race car driver, 카 레이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2시간, 3시간 동안 막 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경쟁자와 몇 인치, 몇 센치 차이로 자동차를 막 붙여가면서도 집중을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Race car driver must have the ability, 투부정사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수시간 동안 on hand,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겁니다. While moving, 자, 분사구문 또 나오셨네요. At speed in excess 200 miles per hour. 이렇게 분사구문 나왔고요. 1시간에 200마일 이상, 즉 320km보다 극단적으로 속도로 막 움직이면서, 하지만 with only inches separating, with 목적어 ing,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재 내용과 한번 더 적어볼까요? 선생님 보라색으로 썼어요. 눈치채야죠. 그렇습니다. 부사입니다. 특히 이 ing 때문이 아니라 이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이 녀석을 분사구문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목적어가 ing 한 채로, 그래서 이 녀석은 능동이 됩니다. 채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ith 전치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with 목적어 ing, 목적어가 ing 한 채로, with 목적어 pp 나오면 뭐뭐가 되어진 채로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with 목적어 separating, 몇 인치만 구분된 상태로 라고 해석돼서 ing에다 꼭 방점을 찍어서 외워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문 좀 볼게요. 구문 좀 볼게요. 구문 따라옵니다. with only inches separating, 몇 인치만 떨어진 채, 무엇을? 자기의 자동차를, 뭐로부터? 상대방의 자동차로부터. 그래서 separating, 구별짓다 라는 녀석은 from이랑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몇 인치만 떨어진 채 320km를 막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중력으로. 그냥 가면 죽잖아요. 엄청난 것이죠. And it lapses concentration, 집중의 어떤 부족이라 하는 것은 means certain failure, 특정하게 엄청난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or worse,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 죽음이라든지 부상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Only after the race is complete can the winner driver
physically relax and enjoy his victory. 구조상 동사는 두 개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실제로 얘가 동사고요. 앞에 있는 after 이 녀석을 강력한 보라로 체크합니다. 그렇습니다. only after부터 출발하는 건 부사절. 부사는 동사를 사랑해요. 그래서 동사를 앞으로 오라고 하죠. 무슨 치? 도치. 동사는 can. 주어는 뒤에 있어요. 주어 동사 일치가 되어 있고요. 동사는 저 뒤에 있는데 도치되는 과정에서 조동사가 먼저 나온 겁니다. 도치는 기본으로 의문문과 같은 형태를 갖죠. Can I help you?처럼 조동사 can이 먼저 나가죠. help I can 이렇게 되지 않지? 그래서 조동사나 비동사나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두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게 도치의 원칙입니다. 어법을 사랑하는 학교라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워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보라색을 조금 불투명하게 갈게요. Only after the race is complete.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한 드라이버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편하게 쉴 수 있으며 그 승리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경쟁을 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줄에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독특한 사람, 특별한 사람, 레이스카 드라이버만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일반 사람과 달리 자동차 운전을 하는 레이싱카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더 독특한 직업인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극을 하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대사도 외워야 되고 상대방과 감정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관객들이 있는 거야. 이 관객을 이 글에서는 그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느냐? 그렇습니다. distraction 이란 단어를 쓰게 되죠. infinite distraction. infinite은 형용사로 무한한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들 사이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연예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사인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자기 평정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치? 배우나 특히 이제 연극 배우 같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앞에서 뭐 코딱지 파는 사람, 방귀 뀌는 사람, 캉캉대는 사람, 웃는 사람, 째려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등등 많을 거 아닙니까? 출발할까요? Every actor must have the same basic mental strength. 이러한 똑같은 종류의 기본적인 정신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The ability to concentrate for a long time while surrounded by infinite distraction. 맨 마지막에 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는 분사구문 접속사와 ed가 출발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이 콤마 있죠. strength 다음에 있는 이 콤마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똑같은 기본적 강점. 이 부분이 또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요. ability to concentrate a long period of time. 이 글은 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위에서 집중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긴 기간 동안 집중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이 빈칸 추론의 하나의 빈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한한 집중 분산의 가능성에서도 그곳에서도 집중을 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똑같은 기본적인 정신적 힘입니다. The capacity to concentrate, separate great acting from good acting. 참 재미난 문장인데요. 문장의 주어가 capacity. 주어가 그래서 s가 붙어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capacity니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의 양, capacity, 용량은 결국 좋은 배우와 훌륭한 배우를 갈라준다는 것이죠. 집중을 잘하는 사람, 누구나 연기는 잘하는데 집중을 더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연기와 일상적으로 그냥 괜찮은 연기, 이 두 가지를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On stage, 무대 위에서 concentration is ability to focus your energy toward the single sequence of action. 집중력이란 결국 능력인데 to focus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배우의 행동 내지는 연기라고 하는 단 하나의 순서를 향해서 너의 에너지를 포커스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집중력인 것이죠. 흐름에 상관없이 내가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수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집중력인 거야. 배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액션은 명사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연기의 순서가 있겠죠.
첫 번째 이거하고 두 번째 이거하고 세 번째는 콧물 닦고 네 번째는 저 사람을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울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위치에서 하느냐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These actions may be directed toward an object. 이때는 이 행동이나 연기가 물체, 너 자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시될 겁니다. Including the audience of certain types of theater. 심지어는 청중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특정한 종류의 theater, 저거는 원래 극장이지만 연극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어렸을 때 갔을 때 봤던 그 각설이 같은 예를 들어 품바, 그죠? 거지 나오는 그런 그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 연극을 하면서 막 돈을 받아요, 실제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막 5,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그 돈 받다가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품바 딱 하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돈 받을 건 다 받고 여러 가지 되게 돌발 상황에서도 그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집중력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 능력도 대단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능력도 대단한 것 같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도 집중력이 매우 힘들어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집중력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찾아내면 스스로의 공부하는 능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역시 훈훈한 마무리했네요. 14강에 3번까지 진행했고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14강 네 번째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 같네요. 브랜드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있잖아요. 나이키 브랜드, 아이패드, 아이폰 브랜드, 혹은 LG, 삼성, 이게 다 브랜드 아니에요? 브랜드 가치란 게 있죠. 어떤 물건을 보면은 딱 믿고, 어떤 브랜드를 보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믿을 수 없고, 처음 보는 브랜드, 우리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이 브랜드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기본으로 원래 소떼들이 많았대요. 근데 소떼들을 자기들이 기르다가 공유지에서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소랑 남의 소랑 섞이잖아요. 그랬을 때 야 집에 가자 라고 소를 모았을 때 쭉쟁이 소, 우리 소가 아닌 못생긴 소가 오고 잘생긴 소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소에다가 인두로 자기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죠. 거기에 영권소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딱 봤을 때 고기를 먹을 때도 영권소라고 적혀있네, 이거 맛있는 건데, 고바공소, 이거 맛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The word brand, 출발. 브랜드란 말은 is derived from 오래된 스칸디나비아어인 브라드라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불에 의해 타졌다 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세기로부터 북독일어 기원이었던 그 말에 21세기 현대 삶의 딕셔너리에 더해지게 됩니다. 즉 그 브랜드란 말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에 이 의미 단어가 그런 사전에 더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집트인들도 marked their livestock with hot irons. 인두, 뜨거운 철덩어리가 인두잖아요. 인두로 자신들의 그 가축에다가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the process, 그 과정이 유럽으로 중세 기간 동안 퍼지게 됩니다. Not to mention in the American West centuries later. Not to mention은 한 단어죠. 뭐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니까 나중에 미국의 서부, 거기 수세기 지난 다음에 미국의 서부하면 카우보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많이 찍었지 라고 얘기한 거야. Such branding helped the ranchers. 렌치 하게 되면 이거는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일하는 카우보이들을 도와줬을 겁니다. 그거는 고대건 현대건 다 도와줬을 겁니다.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To separate cattle after they graze in communal range. 그들이, 즉 그 소들이 공유지에서 풀을 뜯은 다음에, 여기 있는 브랜드는 they는 앞에 있는 소가 되겠죠. 캐틀이 될 겁니다. 같은 단어. In addition, 게다가 herders with quality stock were able to distinguish themselves.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가 복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어는 앞에 있는 herders,
herd라는 단어 자체가 무리인데 herders라고 하는 거는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 앞에 있는 rancher하고 큰 의미가 차이가 없겠습니다. 카우보이란 말을 계속 똑같이 쓴 거예요. ranch는 원래 목장이니까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ranchers. 그 중에 카우보이가 있겠죠. herder 그 사람들 중에서도 무리를 이끌거나 무리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카우보이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herder들은 근데 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나름의 품질이 좋은 가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소들만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은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ose ranchers with inferior animals. 자기 자신을 구분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herders가 바로 앞에 있는 themselves입니다. 뭐로부터? Those ranchers with inferior animals. 반대말 튀어나오셨네요. 전치사하고 묶어보고 inferior 별표치입니다. 별표친 inferior란 단어의 반대말이 superior입니다. 어휘 추론으로 반대말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자기들의 열등한 자신들의 갖고 있는 소와 열등한 소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inferior 반대말 superior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OR로 끝나는 단어는 기본으로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래요. 그래서 junior, senior, inferior, superior가 대표적인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OR로 끝났죠. 잘 기억해 두시고 비교급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돌아오시죠. The dynamics. 문장 돌아오세요. The dynamics of the brand. 다이나믹스는 힘, 역동력이죠. brand reputation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브랜드의 명성이 갖고 있는 역동적인 힘은 help to build a better business even back then. 그때 당시에도 더 좋은 사업적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저거 뭐야? 연꽃 내 손에 맛있어. 저거 왜 고바공? 이거 비싸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통했다는 것입니다. And the role of brand. 브랜드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훈훈하게 마무리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소들을 이렇게 자기들 목초지에서 키우다가 풀이 없으니까 공동의 지역에서 풀 먹고 우리 애들 와라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오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귀 딱 봤는데 이거 우리 소 아닌데? 아저씨 이거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 야 니네 소 이거 두고 갔잖아. 아 맞다 이 찐따 같은 놈 왜 그거 있었어? 이렇게 우리 소로 쓸어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맥락인 것이죠. 14강의 4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서 추론 문제는 논리적이다. 하지만 논리적 플러스 알파, 어휘어법, 그리고 주제 제목, 마지막 빈칸까지도 가능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이었죠. 자, 수능 특강 라이트 여기까지입니다.